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네팔 언론에 올라온 오징어 게임 글로벌 한류 열풍에 최신 추가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고 오징어 게임에 관한 네팔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팔이 고산지대라 그런지 다른 나라 이상 거의 이슈가 끝난 듯 보이는 오징어 게임에 관한 뉴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대단한 인기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팔 언론 기사를 소개하는 것은 처음인데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빅뱅에서 BTS로, 부산행에서 기생충으로, 겨울연가에서 사랑의 무시작으로, 한국영화 TV 시리즈 및 음악은 지난 20년 동안 네팔인의 시청 및 청취 선호도를 지배했습니다. 네팔과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한류 열풍에 더하는 것은 넷플릭스의 대히트작인 오징어 게임이 있습니다. 지난 9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디스토피아 시리즈는 스트리밍 플랫폼이 공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1억 1100만 계정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지금까지 최대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돈을 벌기 위해 위험한 버전의 어린이 게임을 필사적으로 플레이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이 모든 것은 오락을 찾는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조종됩니다. 설정은 잔인하고 드라마는 피와 유혈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는 9개의 에피소드 전체에 걸쳐 풍부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와 네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오늘날 현실 세계에 만연한 부의 격차와 인간이 돈을 위해 기꺼이 걸고 싶은 가치와 도덕에 대한 시리즈의 묘사입니다. 이 드라마의 성공 여부는 미디어의 수많은 기사,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밈 및 클립, 중국의 스핀오프 리얼리티 쇼, 방송 이후 얻은 캐스트 팔로워 수, 중독성 비디오 및 소셜 게시물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뽑기 게임 시리즈에 사용되는 달고나 캔디, 참가자들은 캔디를 부러뜨리지 않고 바늘로 이미지를 꺼내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틱톡에서 라운드를 하는데 영감을 받은 바이럴 챌린지와 드라마에서 영감을 받은 할로윈 위상에 대한 기록적인 검색에 대한 미디어 보고서도 있습니다. 놀라운 반응의 대부분은 초기 리뷰와 입소문으로 인해 생성된 과대 광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네팔 시청자들은 뒤처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클릭과 리뷰가 소셜미디어에 넘쳐나기 시작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은 로맨틱 코미디로 인기를 끌었던 K-드라마의 세계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특정 구간에서는 달고나 캔디가 락다운 기간 동안 달고나 커피 열풍을 떠올리며 향수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네팔에서는 아누팜 트리파티가 연기한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 알리라는 캐릭터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준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끝까지 보여주는 충성심, 그리고 처참한 죽음에 직면하고 처참한 죽음은 국내외에서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매일 나라를 떠나는 많은 네팔인들의 이야기에 너무나 낯익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혈 사태로 인해 망설였습니다. 놓칠까봐 두려워서 시청했지만 결국 과대평가됐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징어 게임은 네팔 시청자를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독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히트 시리즈의 비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압도적인 운명의 감각을 부채 불안으로 바꾸고 갑자기 세계가 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막대한 글로벌 부채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선택의 환상을 던지면 부조리를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든 하지 않든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징어 게임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드러지지만 가장 특별한 것은 자본주의 현실에 의해 계급적 연대가 어떻게 불가능하게 되는가입니다. 이 드라마는 상어와 덕스를 악당으로 만드는 훌륭한 몰입을 하게 만들어 관객으로서는 진짜 악당이 모든 것을 조율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거의 잊게 만듭니다. 프론트맨과 VIP는 우리가 증오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중간에 잊고 맙니다. 시리즈 계급 결승이 불가능해지는 또 다른 예는 구슬게임으로 설명됩니다. 감독이 나머지 선수들에게 파트너를 선택하라고 할 때 선수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고 아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유리계단 게임은 플레이어들을 무엇으로 만들까요? 그것은 가장 잔인하고 거슬리는 방식으로 팀원들을 서로 겨루게 합니다.
상우가 방송 초반에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알리를 배신하는 것은 끔찍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자본주의의 핵심이 개인주의였으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훈이가 마침내 플레이어 001을 만나고 게임 배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낼 때 3J 끝에서 더욱 강조됩니다. 부를 축적할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플레이어 001이 자신과 그의 부자 친구들이 지루했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들 자신만의 게임을 개발했고 그가 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이 죽는 것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싶어하는 냉담함은 부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무관심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나는 한 번도 기훈이가 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훈이가 달려가서 도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노인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은 내 생각에 다음과 같은 드라마의 핵심 주제를 추가했습니다. 자본주의는 당신을 인간으로 만드는 모든 것을 빼앗고 플레이어에게서 볼 수 있는 잔인함과 개인주의, 이기심이 본질적으로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인간,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훈이가 처음부터 플레이어 001을 돕기 위해 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알리에게 음식을 주는 상우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지영이 새벽에게 무엇인가 살려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만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돌보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비인간화에 저항하는 것을 봅니다. 유엔의 2019년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개인의 위치가 여전히 민족, 성별 또는 부모의 재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이 드라마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아시아 TV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히 신선한 공기의 호흡이었습니다. 또한 부자가 사회의 약자를 착취하는 방식을 완벽하게 묘사하여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물론 사체의 함정, 그것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북한 사람들에 대한 한국인의 관점, 큰 예산으로 서바이벌 드라마를 보는데 익숙해진 우리에게 과대평가된 느낌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드라마에서 사회의 뉘앙스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오징어 게임을 다 봤습니다. 그것은 초부자들과 매일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사이에 근본적인 격차를 묘사합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말처럼 대하고 그들이 트랙을 달리는 말처럼 죽음에서 살아남는 종족을 지켜보는 것을 즐깁니다.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기본 은유는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상금을 받기 위해 게임을 하러 온 참가자들이겠지만 나중에 게임 제작자, 노인 자신 및 다른 VIP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기 위해 제거되고 살해되었습니다. 게스트 관객, 이처럼 특히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노동의 즐거움을 위해 부유한 나라들에게 날마다 착취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 실제 사건을 대표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예가 있지만 즉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경기장을 건설하는 수백 명의 젊은 건강한 네팔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관중을 위해 카타르에서 열릴 2022년 피파 월드컵, 드라마의 전체 서바이벌 게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은 결국 모든 것이 지루해지기 때문에 즐거운 순간을 되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플레이어 001에 의해 구성됩니다. 마찬가지로 피파 월드컵, 2018년 피파 러시아 월드컵에서 입증된 것처럼 전 세계의 절반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내년에 세계의 절반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결국 게임의 승자이기도 한 플레이어는 단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경기장 건설에서 살아남았지만 그것이 부당함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얻으면 지루해지며 인생에서 그러한 흥분을 다시 느끼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져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찾도록 강요합니다. 드라마는 소우와 호스텔과 같은 일부 할리우드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는 미묘하고 어느 정도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구분을 성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시리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같은 고통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정상에 오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미묘한 자화상입니다. 네팔의 오징어 게임 반응 잘 보셨나요? 예상외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잘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편견이 있었겠지만 놀랐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래도 변방으로 알려진 히말라야를 품고 있는 세계 최고의 고산지대 네팔에도 한류 붐이 이렇게 불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반응 중 월드컵의 예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